이제 좀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전환기 씨가 한때 논란이 돼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다시 오히려 전면에 나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영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개 질문 질의서도 보낼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수십만 명의 뜻을 모아서 할 겁니다. 요약하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원하는 답을 하는 후보자를 지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광재 대표.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면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전환길 씨가 하는 질문에 응답하겠다, 답을 보내겠다라고 밝힌 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과연 어떤 답안을 만들어서 제출할지 그게 더 관심입니다. 아, 면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면접이라기보다는 어떤 공개적인 질문서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두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공통점은 유튜버도 뭐 언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 응한다는 생각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전환길 씨가 지금 공언하고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렇겠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지금 구속돼 있다.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정치적 노력을 하겠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명을 위해서. 예. 뭐 이런 질문. 그리고 그동안 얘기해왔었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가 횡행한다. 이거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정도의 질문이 포함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두 유력 후보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네. 반헌법적 가치를 지지하는 후보가 될 수 있고요. 또 지나치게 또 이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답변을 내놓는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한 반작용도 있을 텐데 예. 정치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오면 전략적으로 모호함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때가 많은데 예. 답변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도.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뭐 당연히 하고 성실하게 응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두 분은 왜 응한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 당대표 선거가 8월 22일에 있잖아요. 예. 본인들이 가치를 지향하는 바는 이른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전환길 씨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새 후보는 또 반대로 예.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의 목소리를 명시적으로 냈었던 분이거나 또는 적어도 중도 진영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후보들 간의 반응이 엇갈리는 거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좀 신중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환기 유튜버 출연은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뭐 세게 지지해 주시는 분, 나를 세게 지지하는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싶죠. 저도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데 나가서 저를 더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할 때는 당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환기 씨가 물어보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여부를 물어보겠다.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탈당을 했기 때문에 관여 입장이나 이런 걸 전혀 내지 않고 있는데 연결고리가 지금 전환기 씨란 말이에요. 아니, 이제 저렇게 공개적인 질의를 하겠다는 그 전환길 씨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거는 예. 대체로 어떤 답변을 할지 이미 예상이 되죠.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요구하는 답을 하겠다는 것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성실히 거기에 응하겠다고 얘기할 이유조차 없는데 이미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는 전환길 씨가 당원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것까지 끌어안아야 이 당이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전환길 씨를 이미 감싸는 입장인데다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전환길 씨하고 다른 보수 유튜버들이 일종의 이제 후보자 토론을 하는데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도 응하겠다. 더 나아가서 전환길 씨의 저런 질의에도 답변하겠다. 그 얘기는 예. 전환길한테 줄 서서라도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입장을 저는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거라고 보고 예. 전환길은 어쨌든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당대표 선거를 좌우하고 윤 어게인당으로 이 당을 만들겠다라는 윤 어게인당으로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요. 예. 만약 저런 방식으로 전환길 씨가 영향력을 미쳐서 그 영향력 하에 어떤
이 당선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호개인당이 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불가능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는 일고에 가치 없는 얘기고 오히려 당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취하는 이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당을 나가야 된다.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당원 80%, 국민 20%이 룰로 치르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누구의 손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들어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만약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당대표가 둘 중에 한 분이라도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이 불법 계엄과의 단절은 불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은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를 당원 당규에 담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석 위원장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는 내용을 당원 당규에 담자고 그러니까 제안을 했잖아요. 윤희숙 위원장이 그 얘기한 부분은 어떤 개별 사안, 개별 이슈에 대한 어떤 사과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 의총에서도 그렇고 그 전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 루트로 제가 의견을 수렴을 해보니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요, 정광재 대표. 지금 네. 현 지도부도 그렇고 차기 지도부도 그렇고 이런 의견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만 종합해 보면 윤희숙 위원장이 했었던 혁신안은 이번 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가뜩이나 막혀 있거든요. 혁신위원회 활동이 거의 지금 사실상 중지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난번에 의원총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고 또 8월 22일이면 이제 불과 20여일 후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어떤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회에서 특별히 의결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혁신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수순에 갈 것으로 보고요. 결국에는 당심으로 결정된 그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국민의힘을 이끌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다음 지방선거든 당대표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 2년 동안의 방향은 순전히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반영되는 당심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원회는 지금 사실상 중지됐고 결국 당이 갖고 있는 쇄신과 혁신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끝까지 절연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뭐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일 거냐 이 노선과 관련해서 당원이 결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방송님 이런 현상을요. 이제 국민의힘이 더 강경 보수화, 일부에서는 극우화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나 배경을 뭘로 봐야 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학습 효과일까요? 뭐 그런 점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정치가 뭐랄까요, 이제 좀 극단화되고 파퓰리즘이 좀 기승을 부리면서 좀 건전하고 상식적인 과거의 보수의 어떤 정치 윤리나 정치적 이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오히려 당장 눈앞에 그런 강성 지지층들의 기호에 부합하는 이제 그런 주장만 지금 당에서 득세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특히 지금 현역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영남 쪽에 이제 의원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뭐 의석이 거의 없는데 이런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그 현재 의석 구성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앞으로 3년이나 넘게 남은 데다가 공천만 받으면 당이 어떻게 되든 뭐 진영이 어떻게 되든 나는 다시 배지를 달 수 있고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각자 욕망이 우선하다 보니까 지금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대의 같은 게 전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들마저도 어쨌든 이렇게 그 지난 그 계엄 탄핵을 통해서 그리고 대선을 통해서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당을 어떻게 회생시키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쇄신할 건가라기보다도 전환길 씨로 대표되는 그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끌려다니면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표심을 잡아서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이런 식의 캠페인을 펼치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뭐 윤희숙 그
위원장이나 혹은 안철수 지금 후보나 뭐 전 쇄신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제안하고 있는 그런 어떤 쇄신의 목소리는 전혀 당에서 들리지 않는 그런 예.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사실상 송원석 비대위에서 윤희숙 쇄신위를 일종의 시간 끌기용, 알리바이용 쇄신위로 들러리로 내세웠다고 생각을 김용태 합니다. 비대위원장처럼요? 비슷한 거죠. 아무런 쇄신의 의지도 이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송원석 원내대표 스스로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 내란에 대한 사과를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다시는 이제 그런 그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헌 당규에 못을 박자라고 하는데 뭐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력도 안 해보고 원내대표가 그걸 이제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애초부터 쇄신의 의지가 없었던 예. 시간 끌기용 알리바이용 쇄신이었다는 게 증명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당대표 후보죠. 안철수 의원이 특검으로부터 이제 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오히려 특검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걸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오늘 제게 보낸 문자입니다. 제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비상계엄 해제했을 때 네. 우리 국민의힘 소속은 17명밖에 안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현장에 있으면서 투표장에 안 갔던 분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결에 참석 안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진위 파악은 당연히 특검에서는 하겠지요. 이것을 예. 자꾸만 이상한 프레임으로 네. 인식해서 표현하는 것은 다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특검에서는 참고인 조사 협조를 부탁한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정광재 대표. 네. 안철수 의원이 이 문자를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해산을 막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예. 일반 대중은 안철수 의원이 특검에 출석하는 순간 뭔가 내란과 관련해서 물론 다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예. 뭔가 석연찮은 곳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 같고 이걸 구체적으로 예. 공개해 갖고 이렇게 강도 높게 특검을 공격한 것은 예. 8월 22일 이제 전당대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 의원으로서는 지금 가뜩이나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로부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면서 나도 특검에 대한 피해자다 이런 예.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해석 정도가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지원 특검보가 덧붙인 내용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니 저는 좀 안철수 의원의 저 폭로가 굉장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안철수 의원이 모두가 반대할 때 혼자 앉아서 특검법을 찬성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윤석열의 내란 혹은 그 계엄과 절연하겠다. 이걸 지금 표방하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면 부르지 않아도 내가 당시 상황 재구성을 위해서 특검에 내 발로 가서 협조하겠다. 이러는 게 캠페인의 일관성상 맞아요. 근데 말은 그러네요. 계엄 내란과 단절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예. 특검이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예. 협조를 부탁한 건데 그에 대해서 뭐 나마저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우리 당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고 나가려고 한다라는 식의 폭로를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다가 저게 당내에 이를테면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한테 과연 좋은 시그널을 줄까요? 저 사람은 왜 오락가락해? 저는 이런 인상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황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생뚱맞고 황당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 패널- 지금까지 네. 안철수 의원의 행보로 보면
특검이 저런 협조를 요청하면 나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밝혀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안철수 의원의 지금까지 행보에 맞아 보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난데없이 갑자기 이제 특검을 비난하면서 예. 특검이 정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식의 반박을 하는 건 당내의 친윤들이 한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 저러시는지. 아니, 저 패널이라고 하죠. 저거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사전에 준비를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자들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말 이런 해석은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선명성 부각해보자는 의도. 제가 일부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가뜩이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있을 텐데 예. 만약에 저 특검에서 출석하라고 해서 낼름 가서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계엄 표결 과정에서는 어땠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뜩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프레임이 탄핵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찬성한 의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처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 호들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남자라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 대표적인 하남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또 하수인이라고 인수를 했는데, 박 의원,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 과정부터 지원 유세하고 지금까지의 이미지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다소 좀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류 쪽의 표심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내가 주류하고 인식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당장에 권성동 의원이 저런 비난을 하잖아요. 예. 왜 오락가락하냐. 이게 뭐 전형적인 하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권성동 의원이 감정이 좋지 않아요. 안철수 의원에 의해서 쇄신 대상으로 사실상 지목이 됐기 때문에 그랬죠. 예. 그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저런 반응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스스로가 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저런 이제 비난에 이 명분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당원들이 보기에도 아니 오늘 안철수 의원의 저런 모습을 강한 이제 변화와 쇄신 이걸 지지하는 당원들이 보기에 또 어떻겠습니까? 저분은 왜 또 갑자기 저렇게 오락가락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선거 전략의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먼저 스스로 손들고 특검에 걸어갈 일은 없지만 특검이 저런 협조를 요청하면 내가 이런 협조 요청을 받았는데 어쨌든 과거와 단호하게 단절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가서 내가 진술하고 오겠다라고 예. 하는 게 지금까지 행보에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돌변해가지고 특검을 비난하고 뭐 당을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뭔가 좀 저게 과연 선거 전략상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예,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잘 뭐 포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안철수 의원은 저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한때는 좀 홍 시장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또 역시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스스로 자립해야지 왜 홍준표 대표를 따라다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배현진 대변인이 사장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출연진에 불과하다. 홍준표가 배현진을 따라다니는 그런 구조지 거꾸로가 아니다. 뒤에도 내외를 두둔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 다음에 대통령은 내가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 한동훈에 대한 라이벌 의식. 그래서 제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충돌을 했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를 차단하셨어요. 배현진 의원이 어제는 SNS에 홍 전 시장을 두고요, 노회한 영원이라고 얘기했고 유효의 전 최고위원도 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정관진 의원, 지금 홍 전 시장을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대체로 이런 시각인 건가요? 비슷하다고 봅니다. 홍 전 시장이 우리 당에서 30년 가까이 정치를 했고 예. 본인이 한 번도 탈당한 적 없었다고 했던가요?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 정당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는데
이번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제가 생각해도 뭐 일부 불공정한 요인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고 본인은 그 불공정한 경선 결과에 따라서 탈락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지금 사실 정치를 원래는 그만두겠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랬죠. 근데 논란이 좀 되니까 내가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만 본인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제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위헌정당 해산될 거다. 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몸담았던 정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예. 우리 소속 정당원으로서는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얘기를 배현진 의원이 했다고 생각하고 유여해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두 사람이 사적 앙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정치적으로 좀 몰아넣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최고위원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겸사겸사 자신의 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논란에 자기도 참전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홍 전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배현진 의원이 과거에는 뭐 아무리 가까웠어도 뭐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뀐 거는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근데 뭐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 이렇게까지 뭐랄까요? 그래도 한때 예. 본인이 이제 정치 입문할 때 함께했던 정치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좀 과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홍준표 이 시장이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건 만약 저걸 알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예. 왜 그러면 침묵하고 있었냐 저렇게 중대한 문제를 이건 전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이냐 여부인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예. 중요한 건.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의 저 폭로가 나온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보도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다고 보기가 어렵다. 당시에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룰을 바꿔가지고 한 달 당비 낸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줬던 게 사실이고 당시에 당원이 특히 온라인 입당 당원이 급증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통일교 관계자들이 그에 대해서 서로 통화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어떤 그 통화 기록이 예. 특정 언론사에 의해서 입수돼가지고 그게 공개된 사실도 있고요. 때문에 이거 사실 확인을 좀 더 정밀하게 해봐야 될 문제고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에 알면서도 뭐 이걸 갖다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비난받을 소지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홍 시장이 저걸 폭로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배현진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나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 저게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밝힐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예. 특정 종교의 그런 신도들도 당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위법이거나 불법은 아닌데 거기에 그 종교의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해서 조직적으로 그걸 지시하고 또 어떤 뭐 당원 가입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했다면 예. 그거는 정당의 업무를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건 사실 확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관장님, 홍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등장은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폭로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대 이후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전 그럴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정치적 있는? 공간. 근데 그 정치적 공간이 국민의힘이 건재하는 상황에서는 확대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계속 공격해서 당세를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본인의 그 복귀 계기를 마련하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인연도 있고 한 이준석 의원과 지금 개혁신당 대표죠. 예. 개혁신당 대표와 뭐 개혁신당의 세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정치를 재개할지 본인이 택하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잘 되는 꼴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잘 돼서는 안 된다는 잘 건가요?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선 계속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그래서 예. 국민의힘에서 좀 탈출할 만한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와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열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산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박 의원님. 아니 뭐 홍 시장이 아니라도 국민의힘이 잘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잘 안 되는 게 홍준표 시장처럼 이렇게 장외에서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분들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홍준표 시장이 무너뜨리고 싶은 것은 그 당의 이 기득권 주류 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전체가 뭐 아예 재생 불가능할 정도로 망한다면 그렇다고 홍준표 시장이 어디 다른 데서 정치를 재개할 공간도 없잖아요. 예. 이제 그보다는 어쨌든 지금 이 주류 기득권,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무너져야 어쨌든 본인한테 공간이 열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환골탈퇴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력에 대한 공격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뭐 그 뒤에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흔들기에 나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흔들어야 그리고 현재 주류 세력이 무너져야 본인한테 새로운 공간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시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배현진 의원 얘기가 나와서 어제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고 두 분의 생각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에게 우리 딸이 학교에서 상위 15%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라고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소정의 절차라는 말도 웃기죠. 보통 취업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곳에는. 그래서 저 소정의 절차라는 뜻의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는데 정관재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소정이라는 게 예. 정해진 바입니다. 그렇죠. 정해진 절차라는 얘기죠.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또 가끔 일상적인 경우에는 소정의 사례금을 준다라고 해서 그 소정의 사례금 얘기할 땐 그것도 정해진 바에 따른 사례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뭐 아주 소소한 규모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전 뭐 배현진 의원의 문해력과 관련해서 네티즌들 또는 아마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겠죠.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은요. 아니 문해력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분이 또 직업이 아나운서 언론에 종사했는데 소정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거나 헷갈렸다는 거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의 절차를 거친다.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그래서 더 이제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나갈 일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뭘 말씀하실 때는 조금 헷갈리는 게 있으면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